제가 저번에 새로운 브이로그를 올렸잖아요. 진짜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따뜻한 감성이어서 되게 좋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약간 보고선 뜨끔했던 게 머리를 좀 덜 만지시면 좋겠다고 하시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가 자꾸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슬렸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셨네요. 아니 진짜 다들 댓글을 그렇게 잘 적으시면서 왜 이제서야 댓글을 달아주셨냐고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달아주세요. 뭐 제가 개선해야 될 점을 남겨주셔도 되고 좋았던 거, 재밌던 거를 아니면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거를 좀 남겨주시거나 어떤 댓글이든 환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머리를 안 넘길 수 있게 하고 왔어요.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짠! 제가 표지 작업한 책이 저번 주인가? 출간이 드디어 됐어요.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책이거든요. 짠! 여기 띠를 빼면은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왔죠? 이게 앞이랑 뒤랑 이어지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현재의 주인공이 과거의 주인공을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색감이 좀 더 쨍하게 나와가지고 색다른 느낌도 들고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 책이 밀리의 서재에서 뭐 베스트셀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밀리의 서재 다들 아시나요? 그 책 구독 서비스?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직접 등록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밀리의 서재 측에서 연락을 주셔서 요거는 몇 달 전에 작업을 한 책이에요. 이 그림도 당연히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터로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작업한 파일이랑 레이어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오늘 브이로그는 좀 집에서 작업하고 일하는 모습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밖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약속도 없고 제일 최근에 나간 게 저희 카페 골디스가 저기 롯데몰 수지점이랑 AK 분당점에 장기 팝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빠랑 그때 두 지점의 오픈일이 겹쳐서 밤을 새면서 그 지점을 공사하고 꾸미고 청소를 했거든요. 그때 진짜 둘 다 너무 힘들어서 넋이 나가서 다 끝내고 오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에 프로필에 연결되어 있는 골디스 계정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 나 또 머리 만지고 있었어. 진짜 미쳤나봐. 습관이야 습관.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저희 골디스가 캐나다 웨스트 밴쿠버에도 오픈을 했어요. 아직은 가오픈 중인데 캐나다에서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카페가 워낙 많잖아요. 디저트도 너무 맛있는 게 진짜 천지에 깔려있고 근데 캐나다에는 약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카페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오픈 중인데도 막 오픈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캐나다에 사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겠죠?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웨스트 밴쿠버에 있는 골디스에도 한번 놀러오세요. 제가 또 말이 많았죠? 그럼 오늘 브이로그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안녕 안녕. 오늘의 언박싱. 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아는 작가님이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짠! 크롬이 좋아하는 거 아시고 크롬이 발매트를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너무 귀엽다. 이거 이따가 제 작업실에 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와우. 제가 사실 장비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마이크를 새로 안 샀었는데 뚜둥 블루예티 마이크를 결국 샀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그 그림 그리는 소리도 조금 더 예쁘게 담을 수 있을까 해서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 귀엽네요. 뭉툭하게 생겨서. 짜잔. 일단 이렇게 쿠로미 러그를 놨는데 사실 어디다 놔야 할지 모르겠어. 저 책상 아래에 놓으면 의자가 걸려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쿠로미 슬리퍼와 러그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짠! 여기 이렇게 새로 산 마이크 어때요? 제 책상과 잘 어울리나요? 근데 요거는 USB로 전원을 연결하는 거여서 이렇게 카메라로 막 움직이면서 찍을 때는 못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한번 소리 들려드릴게요. 아이패드 소리 어떻게 들리는지. 어때요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 ASMR 해볼까? 미안. 이게 카메라에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이어폰 단자에 카메라를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녹음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음. 제가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좀 불편했던 게 제 라인 드로잉은 되게 얇고 섬세하다 보니까 그거 그리는 소리는 녹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얇고 섬세하게 그릴 때 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여기까지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제가 코픽 마커를 가져와서 컬러링 연습도 좀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코픽 마커가 제 본집에 다 있거든요. 언제 가져올지 모르겠네. 이번 그림은 이렇게 완성. 제가 아까 책 표지 작업한 거 파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 가장 처음 러프 스케치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 뒤에는 똑같은데 여기 앞에 주인공이 원래 이렇게 서서 과거의 주인공 모습을 바라보는 이런 구도로 그렸는데 출판사 측에서 현재의 주인공 모습이 여기 창가에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수정을 한 게 이제
이렇게 창가의 현재 주인공 모습을 그리고 이 과거의 주인공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으로 그렸는데, 오른쪽이 표지 앞면이 되는 거고 왼쪽이 표지 뒷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종이를 인쇄한다고 했을 때 반을 접으면은 왼쪽이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완성된 게 이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간판 이름도 좀 바뀌었고, 여기에는 떡볶이만 판다고 적어놨는데 소설책 내용에 실제로 학교 앞 떡볶이집에 떡볶이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책 내용이 현재의 주인공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분실물들을 하나씩 찾게 되면서 그 분실물이랑 연관된 과거로 타임랩스에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약간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문방구 이런 것도 좀 옛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뽑기 기계도 좀 디테일을 살려서 그려봤고, 그거 아시죠? 문방구 앞에 꼭 탱탱볼 매달려 있는 거 완전 추억이야. 그리고 떡볶이집도 확대해보면 이런 떡볶이 디테일이 재밌게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분식집 그릇까지. 물론 이거를 이만한 책 사이즈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뭐 그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 학교 앞 골목길 이 구도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모습을 네이버 지도로 참고해서 그린 거거든요. 물론 정확한 디테일 자체는 다른데 뭔가 저도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근데 한 번 더 수정을 했습니다. 뭔가 살짝 더 화각이 넓어진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아까 거는 책 표지로 했을 때 여기에 제목을 넣을 건데 살짝 부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방으로 좀 넓혀달라고 하셔서 그거는 또 수정 작업을 했고,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릴 때 레이어를 라인 드로잉 레이어 몇 가지 있고, 그 다음 채색 레이어 몇 가지 있고, 쉐이딩 빛 레이어 이렇게 몇 가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구분해서 레이어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 객체를 구별해서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 따로 라인이랑 채색, 명암 표현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하고, 또 나무도 채색이랑 명암 표현 레이어를 따로 묶고,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해요. 진짜 많죠. 아닌가? 이거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가? 상황마다 레이어 사용하는 방법은 좀 그때그때 맞춰서 다르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첫 작업을 RGB로 작업했습니다. 원래 책 표지 작업하면은 CMYK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처음부터 CMYK로 했다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CMYK 작업을 하고 포토샵으로 보정하려고 넘기면 좀 파일이 이상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RGB로 작업을 하고 이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포토샵에서 RGB를 열어서 CMYK로 색감을 보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렇게 책을 받아봤을 때 RGB로 보는 게 확실히 좀 더 예쁘긴 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예쁘게 나왔으니까. 프로크리에이트로 CMYK 작업하고 포토샵으로 넘겼을 때 왜 약간 이상 현상이 생기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저번에 그 드로우 윗미 영상 올렸잖아요. 요거. 그러면서 거기에 펜슬 ASMR만 들어가고 자막만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ASMR이랑 목소리 둘 다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목소리만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골라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펜슬 ASMR이랑 제 목소리 둘 다 나오는 게 좋다는 의견이 다였어요. 100%였어요. 물론 댓글이 엄청 많진 않았지만, 제가 이번에 펜슬 ASMR을 안 넣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거 그림 작업할 때 일단 카메라를 켜고 작업하는 것부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영상을 계속 찍었다가 정지하고 이러면서 그림에만 온 정신을 쏟고 그려도 힘든데 영상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ASMR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온 집안이 조용해야 되고,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번 그림은 저도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목소리만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리니님이
싫으시면 목소리만 나와도 돼요 이러실 거죠. 근데 저도 ASMR 들어가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앞으로는 펜슬이랑 목소리 둘 다 들어가게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라인 드로잉을 안 넣었던 이유는 저번 브이로그 영상에서 이 그림 라인 드로잉을 진짜 짧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드로잉미 영상에서 또 그게 나오면은 살짝 조금 지루하시지 않을까 해서 뭐 영상 길이도 당연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 아니 여러분이 다 라인 드로잉까지 넣어달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다들 만장일치야. 다 만장일치인데 그러고선 여러분 안 보시면 안 돼요. 막 넘기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아 근데 여기 햇빛이 너무 비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제 얼굴 막 허옇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리고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그 게임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제가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즈로 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린 거 보셨나요? 요거 제가 릴스로 그 애니메이션 완성작이랑 그리고 만드는 과정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한 3초로 되게 짧은 영상을 이어 붙인 건데 이렇게나 레이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젠 초 단위로 움직이는 것마다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되게 어려운 애니메이션 작업은 저도 못하기 때문에 전 항상 간단한 것만 해요. 한 2~3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초짜리를 루프로 만들려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채색 한번 아이패드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목이 너무 아파. 어깨도 너무 아파요. 이렇게 장시간 집중해서 그리면 여기서 뚝뚝 소리 나. 클래스 업무 좀 하려고요. 클래스 101 피드백도 드려야 되고 그 펜드로잉 클래스 준비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새로 배송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근데 뭐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클래스 준비물 포장을 하다가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진짜 주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클래스 101이 구독제로 바뀌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떠나가신 크리에이터 분들도 저는
저는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근데 뭐 사실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진짜 크긴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클래스 101에서 냈던 온라인 클래스들은 정말 의미가 큰 일이었거든요. 저한테 너무 큰 성과를 가져다 줬었고, 그렇게 큰 성과를 얻었었으니까 뭐 지금 좀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말은 없다만, 그렇지만 제가 클래스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들였는데 그게 또 3개나 되는데 이렇게 좀 소통 없이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온라인 클래스는 좀 소소하게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피드백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계속 두는 거거든요. 제 클래스를 듣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그거를 클래스 101에서 빼버리기는 약간 망설여지더라고요. 다른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서도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 클래스 같이 만들자고 좀 제안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좀 난 클래스 101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은. 하지만 클래스 101은 크리에이터들을 아니야. 어쨌든 클래스 101 업무를 시작해볼게요.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서 꼭 만나요. 몇 가지 댓글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1.2시를 배우고 처음 그리는 1.2시 사물 드로잉. 투시 1호는 육면체로 공부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육면체 사물을 그려봅니다. 되게 디테일을 잘 표현하셨어요. 제가 디테일 표현하는 것도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후반부에 있는 건데 이렇게 여러 텍스처를 표현하는 걸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벽돌 무늬도 그려보고 그리고 나무 그리는 방법도 배워봅니다. 요거는 이젠 투시 사용해서 창문이랑 간판 그려보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1.2시를 사용해서 일본 골목길을 그려보는 챕터예요. 너무 잘 그리셨는데 제가 또 살짝 아쉽거나 더 필요한 부분은 여기 이렇게 댓글로 남겨드리거든요. 다 정리했더니 또 스케치북이 왔네. 당 충전. 나 근데 진짜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왜 자꾸 영상에서 단 거 먹지?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녹차맛 키캣인데 안 달아요. 아니 초콜릿이니까 아예 안 달진 않지. 덜 달아요. 기력 떨어져. 지금 제 뒤에가 또 난장판이더라고요. 뒤에는 또다시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리니의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그럼 저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안녕.